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해서 오늘 아침 9시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켓하고 알트코인 시장들이 다 올라가졌고, 생각보다는 강했던 시장이 나타났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요 부분이 지지선이 약간 이탈되고 나왔다는 부분이죠. 오늘 회복을 하긴 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요. 지금은 이제 반등 후에 한 1% 정도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변동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놓고 보시면 이제 이때 당시 제 나왔던 이런 흐름 있죠. 요런 한 12%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그게 요런 자리에서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좀 그렸었는데, 저기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4,800만 원은 넘어갔을 거다라는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늦게나마라도 나온 거 다행이고,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시점이 중요한 부분은 지지선 이탈을 하고 나서 회복했다라는 거죠. 종가로 4천만 원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4,200만 원 자리,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흐름이 어떻게 되냐? 흐름이 지금은 어 최근 이번 주 보면은 뭐 6월 5일부터 해서 6월 8일까지 빠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림 위치상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여기서 박스권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하단부로 진입이 됐다. 과거의 이 하단부와 같은 맥락으로 포지션을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또 넘어와서 본다고 하면 어, 한 4,800만 원까지 다시 반등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과연 어제 나왔던 이 반등 자체가 그냥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진짜 반등인 거냐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냥 분봉으로 계산해서 본 결과는 그래도 4,200만 원을 회복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200 혹은 다시 또 4,150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도 상승의 힘이 조금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골드였죠. 골드도 좀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자, 마찬가지로 골드도 아직 뭐 10만 원 근처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제가 흐름을 이제 계속 지켜놓고 좀 체크를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같은 흐름도 지금은 들어온 돈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키포인트는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요 두 달이었죠. 두 주. 주봉이니까. 그러면 이때 종가로 23%, 이날 48% 해서 대략 60, 70%가 하락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70%가 하락돼서 엄청나게 출렁거렸을 텐데 거래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위험하게 뭐 떨어지고 막 출렁거린다고 하는데 거래는 안 나왔어요. 그 말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많다라는 거죠. 안 팔았다는 거죠. 그냥 들고 있다. 그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무섭고 겁이 난다고 한다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을 거고, 대신에 지금 봤을 때는 전에 그 이제 메탈도 마찬가지죠. 메탈도 놓고 보시면 지금 이제 얘는 이틀 동안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금 눌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요 정도 눌리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을 봤을 때, 그쵸? 예. 분봉에서도 잘 조정을 받고 있고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60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흐름은 없고, 일봉상에서도 추세 전환되면서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물량 소화로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골드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래 대금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 코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다 강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12% 올랐잖아요, 종가로. 그래서 너무 잘 올라서 자, 다른 코인들도 너무 이렇게 좀 세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약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못 갔던 뭐 네오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ABC, 이런 애들만 조금 반응을 보였지, 캐시도 좀 갔나요? 캐시는 살짝밖에 못 갔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알트코인들의 힘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장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에 자금이 쏠렸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골드, 세타퓨엘 요 5가지만 보면은 시총 지금 높은 애들이 깔려 있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만 깔려 있는 거 놓고 봐도 거래 대금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지금 다시 또 알트코인으로 갔다가 비트코인으로 약간 쏠리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키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이저 애들의 기준을 좀 놓고 봤을 때 4,500만 원, 4,800. 그래서 이제 요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구간까지도 우리가 체크가 좀 가능한 거죠. 그쵸? 요 정도. 요 정도 한 4,000, 5,000. 그쵸? 요 정도. 요 정도 선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요 정도만 반등 나온다고 해도 아마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어제 반등했던 것처럼 좀 들썩일 거다. 근데 비트코인 어제 간 거 치고는 나머지 애들이 너무 못 갔어요. 12% 오른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너무 못 갔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비트코인 골드나 캐시 앞전에 뭐 ABC 뭐 요런 애들이 오히려 잘 갔어요. 그쵸? 그래서 어제는 비트코인이 반등이 되면서 골드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해서 제가 이제 또 그 비트코인 애들 다 체크해서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허무하게 빠졌다. 여기서 하락이 될 때 거래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빠진 코인이 비트코인 골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도 조정을 잘 받고 떨어지긴 했지만 거래가 너무 없었어요. 골드 쪽에. 그래서 오히려 수급이 더 강하게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보시면 이제 퀴즈톡이라는 코인이 반등을 치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환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오도 마찬가지고 네오도 어제 상승하고 현재까지도 좀 올라오고 있죠. 세타퓨엘 전고점 돌파 후에 매물대 돌파 거래량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못 간 코인들을 놓고 많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나 알트의 어떤 눈높이를 좀 맞추기 위한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수급은 알트코인에 집중돼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 나오는 애들도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크게 가는 게 퀴즈톡밖에 없긴 하지만 얘만 간다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코인들이 다르게 변형되면서 새롭게 나타나면서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겠죠. 어제는 만약 비트코인 뭐 상관없이 골드 쪽에 굉장히 수급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퀴즈톡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타겟이 될 거냐, 마찬가지로 거래 없는 애들 위주로 타겟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할 거고 퀴즈톡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그쵸? 예, 고점에서 이 3월 4월에 올라갔던 고점에서 팔아먹은 게 없어요. 그럼 다시 내렸다라는 거는 그냥 누군가도 어떤 세력들도 돈을 팔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지켜봤을 때 퀴즈톡도 흐름은 나쁘지 않고 거의 바닥까지 다 내려온 상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는 흐름이 좀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다 상승 전환으로 됐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처 방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까지 이슈가 뭐였죠? 최근까지 코인들의 특징이 뭐였죠? 특징이 반등이 나오면 많이 가야 하루 이틀. 세타필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돌파돼서 좀 의외의 위치에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한 번 혹은 두 번 가고 그냥 다 밀려요. 그러니까 한두 번 반등 나올 때 혹은 한 번 반등 나올 때 어떻게 계산하고 들어갈 거냐를 빨리 정하셔서 준비를 하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돌파는 안 됐습니다. 전혀 아직 돌파 안 됐어요.
추세 돌파 때까지의 거리가 아직도 멀리 남았습니다. 6월까지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6월 말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자인데, 조금 길어진다고 하면 7월까지도 비트코인 추세가 계속 하방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빨리빨리 반등이 나오던지 뭔가 일단 상승이 되고 눌리던지 뭔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또 빠졌다가 또 올려놓고 빠졌다가 올려놓고 다시 또 박스권에 진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되죠. 상승이 계속 나오든지 하락이 계속 나오든지 하면 방향성이 확실해질 텐데,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박스권 형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 돌파까지에 대한 거리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기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 안정화가 되진 않았다. 대신에 한 가지 좋은 부분은 발생이 됐어요. 한 가지 좋은 부분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이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때 예를 들어서 뭐 매도 물량이 이렇게 좀 나갔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어제 신규 거래량이 비트코인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큰 대금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거래량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분봉에서 놓고 봤을 때도 흐름은 계속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추세선을 그거 볼게요.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상승 흐름을 탔어요. 탔는데 30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세를 이탈한다고 하면 단기 추세는 또 쉬어갈 수 있다라는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간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게 접근해야 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 흐름이 조금 호전이 됐고 4,200만 원이 회복됐다는 거에 대해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세까지만 더 놓고 본다고 해도 대장들의 흐름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동반 상승될 수 있겠구나. 그럼 최근에 메이저 코인 1위부터 10위까지 시총 10위 안으로 들어오는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냥 일시적으로 올린 거고 다시 이탈시킨다고 한다면 자금은 다시 알트코인 쪽으로 쏠릴 거다라는 부분을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어쨌든 반등 나오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대처 준비는 하자. 대처 준비.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골드도 슈팅이 나와서 거래 자금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제 뒤돌아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메탈도 마찬가지고. 저기 스트라티스, 스트라이크, 나는 오히려 스트라이크가 흐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 따진다고 하면 스트라티스는 펌핑이 2번 나왔는데 추세 돌파 때까지 아직 멀고, 스트라이크는 그래도 다시 얼마죠? 저 가격이 6만원대 회복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거래 대금이 컸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트라이크도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는 유효가 가능하다,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참고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고, 앞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이 지금은 중요하지만 시장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 내 코인에 돈이 들어오고 있냐, 이 코인에 돈이 집중되고 있냐, 여기에 돈이 집중되고 있냐 라는 부분을 깔끔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 코인이 저런다면 나는 어디에서 정리할 것이고 어디에서 현금화를 할 것인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시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타 퓨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직까지 이제 매도 시점은 아니고 손절이나 익절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자, 얘 어제 아침 종가로 보니까 669에 끝났어요. 그럼 655, 제가 말씀드렸던 655에서 안 끝났죠. 그러면은 계속 보유가 가능한 거고, 그럼 지금 669에 끝났기 때문에 분봉상 놓고 보면, 분봉상 또 240분봉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자, 670원, 675원, 675원. 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675원이 이탈되면 전액 익절을 하자 또는 손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75원짜리가 만약에 이탈 안 돼요. 장중에는 출렁거리는데 종가상으로 이렇게 눌려서 안 끝난다. 오히려 펌핑을 주고 밑꼬리 달고 다시 몸통을 만들어 준다 라고 해서 한다면 몇 시죠? 1시죠. 이제 1시에 이런 흐름을 만든다고 하면, 혹은 앞으로 675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700원 재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끌고 가야 되는 코인이다. 지금 세타퓨엘 같은 경우 보면 추세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코인들이 이렇게 왜 추세가 안 맞냐면, 초반에 추세 타고 가다가 이제 자금이 좀 커지면서 흔들어요. 흔들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리에서는 그냥 지지선만 놓고 계산을 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740원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자, 만약에 240분봉에서 740원 이렇게 넘어서 끝났다. 그럼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740원이 넘어갔다. 근데 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손절이나 익절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740원으로 잡는 겁니다. 지금은 안 올랐기 때문에 675원의 손절이나 익절을 하셔야 되고, 이탈이 된다고 하면, 그 675원이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되겠죠. 끌고 가다가 740이 돌파돼서 마감됐을 때는 추가적인 슈팅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로 거래 대금이 들어왔어요. 큰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요 거래 대금에 대한 캔들 기준으로 했을 때 몸통을 장중에는 이탈시켰지만 종가로는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다시 재슈팅도 가능하다 하면서 거래가 한번 확 들어올 거다.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둘 중에 하나는 발생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선을 높여가면서 대응하자. 과거의 이 자리에서 뭐예요? 이렇게 이 자리였는데 높여가면서 또 올라가니까 지지선 높이고 또 높여주고 또 흘러가는 거 보고 높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타표를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675원에 이 4시간 봉 240분 봉을 기준으로 해서 공략하시면 절대 무서울 거 없을 거다. 오히려 강세가 나오면서 수익은 극대화되고 손절은 짧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아침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오후 시장에 좀 더 나은 흐름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